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곳에 옥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기로 유명했는데 옥분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밤이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옥분은 매일 밤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남편 만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무명천과 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척이 없자 그녀는 방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 소리에 옥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 식어버린 숭늉 그릇을 아랫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옥분의 남편 만석은 본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는데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사람이 딴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져야 호미를 씻고 들어오던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해가 지면 읍내로 나가 술을 마시고는 밤이 깊어서야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탓이려니 하고 옥분도 묵묵히 참아주었지만 그 세월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 이제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옥분은 바느질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 변한 것을 두고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개 중에는 그가 노름에 손을 댔다는 둥, 읍내 주막의 주모와 눈이 맞았다는 둥, 입에 담기 험한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남편이 그럴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마다 귀를 막고 모른 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만석은 술에 취해 들어와도 결코 옥분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험한 욕설을 내뱉는 법이 없었고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쓰러지듯 잠들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런 남편의 젖은 신발을 벗겨주며 흙투성이가 된 발을 닦아주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는데 그때마다 만석의 발바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느끼며 의아함을 품곤 했습니다. 농사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이리 발이 거칠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술 냄새에 찌든 남편의 등을 보면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어댔는데 옥분은 불안한 마음에 바느질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 자꾸만 문 쪽을 서성거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옥분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분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남편을 위해 데워놓은 꿀물을 챙겨 들고 마루로 나갔는데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만석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과 이슬에 젖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은 옥분을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고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건네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냄새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흙냄새와 쇠냄새가 섞여 있어 옥분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옥분이 건넨 꿀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임자, 아직도 안 자고 기다린 건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라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은 10년째 듣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야속하게만 들렸지만 남편의 축 처진 어깨가 너무나 작아 보여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조금만 줄이시지요.
몸이 상할까 걱정되어 그럽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타일렀지만 만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늘 불안하고 지쳐 보였는데 옥부는 도대체 무엇이 저 착하던 사람을 술독에 빠지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의 옷소매 끝이 해진 것을 보며 옥부는 내일은 기필코 새 옷을 한 벌 지어 입히리라 다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만석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윗목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옥부는 그런 남편의 겉옷을 벗겨주다가 옷품에서 굴러떨어진 작은 돌멩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강가에서나 볼 법한 매끄러운 자갈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서 깨져나온 듯한 날카로운 파석들이었는데 옥부는 그것들을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읍내 주막에서 술만 마신다는 사람이 왜 주머니에 이런 돌멩이를 넣고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곤히 잠든 남편을 깨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으며 예전처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던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이 되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위에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집문서가 들어있는 함이 놓여 있었는데 옥부는 그 함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는데 어젯밤의 숙취 때문인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끓인 콩나물국을 상에 올리며 오늘은 좀 쉬시지요.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권했지만 만석은 말없이 국물만 몇 숟가락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옥분의 눈을 피하며 나갔다 오겠네. 볼 일이 있어서 라고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부는 밥도 다 먹지 않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굳어진 체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석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옥부는 그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더 굽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 나간 옥부는 아낙네들이 모여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옥분이 나타나자마자 뚝 그치는 모양새가 영 찜찜했습니다. 옆집 사는 귀남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옥분네 요즘 바깥 양반 무슨 일 있는가? 어제 읍내 장터에서 누가 자네 바깥 양반을 봤다는데 영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더라는 소문이 돌아서 말이야 라고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옥부는 방망이질을 멈추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우리 양반이 술을 좀 좋아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 사람은 아니네 라고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석이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정말 노름판이나 험한 일에 얽힌 것은 아닌지 어젯밤 주머니에서 나온 돌멩이들이 그 증거는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옥부는 돌담 너머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는데 쓰러져가는 초가지붕이 마치 위태로운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둔 쌀독을 열어보았는데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 한 푼 없이 오로지 자신의 뱃바느질로 근근히 연명해온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옥분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분은 남편이 돌아와 굶지 않도록 남은 쌀을 박박 긁어 밥을 안 치고 뒷마당 텃밭에서 아욱을 뜯어 국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술 주정뱅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옥분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자 지켜야 할 지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자 옥부는 습관처럼 호롱불을 켜고 바느질 감을 꺼내 들었는데 이날따라 바늘기가 잘 보이지 않아
자꾸만 헛손질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탓도 있겠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집중할 수 없었던 탓이 컸는데 옥부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맺힌 핏방울을 입에 물고 멍하니 문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옥부는 혹시나 남편이 오는 소리일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밤 반복된 기다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기다림이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문득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셨던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호롱불 심지를 더욱 밝게 돋우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드디어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와 달리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것 같아 옥부는 긴장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만석이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깜짝 놀라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는데 만석을 부축하고 있는 사람은 읍내에서 쌀가게를 하는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만석을 마루에 앉히며 어이구 댁내 양반이 오늘따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길가에 쓰러져 있길래 내가 업고 왔소. 정신 좀 차리라고 해도 통 일어나질 못하더구먼. 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옥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박씨는 묘한 눈빛으로 집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돌아갔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만석을 겨우 방으로 옮겨 눕힌 옥부는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그의 등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몸에 열이 나서 땀을 흘린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땀 냄새보다는 쉰내가 진동했고 그의 근육들이 잔뜩 뭉쳐 있어 마치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한 사람처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며 여보,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말 좀 해봐요 라고 흐느꼈지만 만석은 앓는 소리만 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옥부는 불안감에 휩싸여 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깬 옥부는 남편이 끙끙 앓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만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만석은 헛소리를 중얼거리지며 쉽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안 돼. 놓치면 안 돼. 더 들어야 해. 라고 웅얼거리는 만석의 목소리는 절박하기 그지없었는데 옥부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뜬 만석은 옥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헛소리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입을 다물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옥분이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자 만석은 손을 떨며 그릇을 받아들었는데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어 옥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날이 밝자 만석은 또다시 나갈 채비를 했는데 옥분은 오늘만큼은 남편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쉬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만석은 옥분의 손을 뿌리치며 가야 해. 가야만 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옥분이 감히 꺾을 수 없는 고집과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어 옥분은 더 이상 그를 말리지 못하고 길을 터주어야 했습니다. 만석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옥분은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남편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기둥뿌리는 썩어가고 담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주인인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고 있으니
이 집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암담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마음을 추스르고 밀린 바느질 거리를 챙겨 읍내 포목점으로 향했는데 길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옥분이 인사를 건네도 사람들은 슬슬 피하거나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낼 뿐 제대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포목점 주인 아주머니만이 옥분을 반갑게 맞아주며 옥분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울은 넉넉히 쳐줄 테니 몸 좀 챙겨가며 해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옥분은 그 말에 울컥하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밑을 받아들고 나오던 길, 옥부는 장터 한 구석에서 낯선 사내들이 모여 쑥덕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한 사내가 만석이 그놈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걸. 그 집도 조만간 넘어오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에서는 아까 들은 사내의 말이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넘어간다니 남편이 빚이라도 졌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술을 마신 것도 빚 독촉에 시달려 괴로워서 그랬던 것인가? 옥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텅 빈 마당만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타는 속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아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남편을 만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여 옥부는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저물어 어둑어둑해졌고 집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쌀독은 비어있고 장작도 다 떨어져가 옥부는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옥부는 남편과 함께 나무를 하러 다니던 신혼 시절을 떠올렸는데 그때는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무 한 짐을 지고 내려오는 길, 옥부는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노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파는 마을의 패순이를 다 꿰뚫고 있다는 점쟁이 할머니였습니다. 노파는 옥분을 보더니 대뜸 슉지 집안에 먹구름이 끼었구먼. 서방놈 단속 잘해라. 밤손님이 찾아들면 집안 거덜 나는 건 순식간이야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옥부는 노파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져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밤손님이라니요? 라고 되물었지만 노파는 곰방대만 뻐끔거리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노파의 말과 낮에 들은 사내의 말이 겹쳐지며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손님이 든다는 것은 도둑이 든다는 뜻인가? 아니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뜻인가? 옥부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몽둥이 하나를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며 옥부는 웅크리고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다시 밤이 깊어지고 옥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리라. 빚이 있으면 같이 갚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면 된다고 말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는데 평소 남편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소리였습니다. 옥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계십니까? 하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옥분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자 옥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문 밖의 사내는
만석이 형님 댁 맞습니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에는 비릿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바깥 양반은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내는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문을 덜컹거리며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만석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대문 앞을 서성거리던 사내는 칫 벌써 왔나 라고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옥부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만석은 그런 옥분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임자, 왜 마당에 나와 있나? 추운데 얼른 들어가지 않고 만석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있었지만 옥분에게는 그 목소리가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옥분은 만석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만석의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지쳐 보여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윗목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임자, 혹시 내가 없더라도 집은 잘 지킬 수 있지? 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없긴 왜 없어요? 어디 멀리 가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그 말이 마치 유언처럼 들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만석은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고 잠꼬대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옥부는 남편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왜 10년 동안이나 혼자서 끙끙 앓아왔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옥부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동이 터오자 만석은 또다시 말없이 집을 나섰고 옥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안개가 유난히 짙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침. 옥분의 집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이 타란히 들어간 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실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대문을 두드리던 낯선 사내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나무 꼭대기의 홍시가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로워 보이는 것이 마치 지금의 자기 신세 같아 옥부는 빗자루를 쥐고 한참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 만석은 새벽같이 나가버려 물어볼 수도 없었고 집안 구석구석 서려있는 불안감은 아침 햇살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상을 치우려 했지만 밥그릇에 손도 대지 않은 남편의 흔적을 보자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져 부뚜막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낯선 발자국 소리가 옥분의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옥부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살인문 쪽을 주시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어젯밤 목소리의 주인공인 듯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읍내 장터에서나 볼 법한 번지르르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옥분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마당을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마치 제 집인 양혀를 차며 기둥을 툭툭 쳐보기도 하고 처마 밑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루에서 내려와 뉘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러십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내는 옥분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담뱃대를 꺼내 물고는 삐딱하게 서서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최 씨라고 하오. 읍내에서 자금 융통하는 일을 하지. 이 집 바깥 양반인 만석이 놈하고는 아주 깊은 사이라 이 말이오. 최 씨라는 자는 옥분의 속을 긁어놓으려는 듯 느릿느릿 말을 이었는데 그 태도가 얼마나 오만불손한지 옥분은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려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융통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옥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우리 바깥 양반은 지금 출타 중이니 나중에 다시 오시지요 라고 점잖게 타일렀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최 씨는 곰방대를 털며 집거라고는 기둥뿌리가 다 썩어서 비만 오면 무너지겠구먼. 이런 집에 살면서 빚은 어떻게 갚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지 원이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옥부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을 느끼며 빚이라니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우리 양반이 댁에게 돈이라도 빌렸단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씨는 묘한 눈빛으로 옥분을 쏘아보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자네 남편이 제 손으로 지장을 찍은 차용증이요. 기한이 다 되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니 내가 직접 받으러 올 수밖에. 최 씨의 말에 옥부는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낚아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사색이 되어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자 최 씨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종이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만석이 놈한테 전하시오. 이번 달 금년까지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집이랑 저 뒤에 밭까지 몽땅 내 차지가 될 거라고 말이오. 최 씨는 으름장을 놓고는 대문을 걷어차듯 열고 나갔는데 그 뒷모습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승냥이 같았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열린 대문을 바라보았는데 10년 동안 가슴 졸이며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 씨가 다녀간 뒤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쑥덕거리기에 바빴는데 옥분이 나타나자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귀에는 만석이 그럴 줄 알았다. 노름에 빠져 집문서까지 잡혔다더라. 옥분네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하는 소리들이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면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짐짓 태연한 척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물바가지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는데 남편에 대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술 타령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져서 집을 날리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시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일구신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서도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다가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저고리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인데 이유라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옥부는 눈물을 닦고 저녁밥을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밥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옥분의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옥부는 마루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왜 이리도 더디게 가는지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술에 취해 들어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만석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에게 해코지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문을 듣고 부끄러워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옥부는 호롱불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거렸는데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흐릿한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옥부는 단번에 그것이 만석임을 알아채고 달려나갔습니다.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그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까지 있어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꼴이에요? 다치기라도 한 거예요? 옥분이 다급하게 묻자 만석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넘어져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부는 남편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히고는 낮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려고 입을 떼었지만 막상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옥부는 큰맘 먹고 오늘 최 씨라는 사람이 다녀갔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만석의 몸이 눈에 띄게 움찔하더니 숟가락을 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옥분의 눈을 피하며 그자가 뭐라고 하던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옥분은 최 씨가 했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며 제발 사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신 정말 돈을 빌린 거예요? 노름이라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요. 옥분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가자 만석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 뒤에야 만석은 미안하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임자는 신경 쓰지 말게.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속 시원한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알아서 한다니요. 그 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술만 마시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옥분이 이렇게 화를 내자 만석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어 옥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옥분은 덩그러니 남겨진 밥상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이 저리도 작아진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옥분은 그날 밤 남편이 자는 방문 밖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는데 최 씨가 이번에는 건장한 사내 둘을 데리고 나타나 옥분네 집 주위를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줄자를 가지고 담장 길이를 재거나 밭의 크기를 가늠해보며 마치 이미 자기네 땅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방 안에 숨죽이고 앉아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는데 당장이라도 그들이 들이닥쳐 세간을 드러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놈들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들이냐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의 최고령자인 뒷집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노인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최 씨 일행을 가리키며 아직 주인 허락도 안 떨어진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이다니 관아의 고발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니 노인네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가자 가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 다 넘어간대요. 할머니는 옥분의 등을 토닥이며 혀를 찼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 바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네 남편 놈 말이다. 소문만 믿고 너무 잡지 마라. 할머니의 뜬금없는 말에 옥부는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 동네가 다 손가락질하는데 할머니는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게 못 되고 몸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하는 법이다. 내 남편 손말이다. 노름쟁이 손하고 일꾼 손은 만져보면 아는 법이야.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옥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하는 말이라니, 남편의 손을 보라니. 생각해보면 지난밤에도 남편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노름패를 쥐거나 술잔만 기울이는 사람의 손이 그렇게 굳은 살 투성이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옥부는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옷, 술 냄새 속에 섞여 있던 흙냄새와 쇠냄새, 그리고 유난히 굽어버린 등과 끙끙 앓는 잠꼬대. 옥부는 단순히 남편이 술에 취해 넘어져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무심함을 탓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남편의 옷가지들을 꺼내 살펴보았는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흙물이 들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주머니 깊숙한 곳에서는 또다시 날카로운 돌 조각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돌 조각에 말라붙은 핏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져서 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싸운 흔적도 아니었고 무언가 거친 일을 반복적으로 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옥부는 바느질 고리에 있던 가위를 꺼내들고 낡은 옷의 솔기를 뜯어보았는데 어깨 부분에 덧대어진 천이 유난히 달아 있었습니다. 짐을 지거나 무거운 것을 나를 때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덧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읍내 주막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분명 읍내에서 만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이 자신에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이 잠들면 할머니의 말씀대로 그의 몸을 샅샅이 살펴보리라 결심했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창호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물을 데워 수건을 준비해 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나서야 만석이 비틀거리며 돌아왔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녀왔네.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옥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눕자마자 떨어졌는데 코를 고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컸지만 중간중간 고통스러운 신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호롱불을 남편의 머리맡으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그의 윗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에 잠든 남편은 옥분이 옷을 벗겨도 깨지 못하고 몸만 뒤척였습니다. 드디어 만석의 상체가 드러났을 때 옥부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의 어깨와 등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온통 시퍼런 멍과 붉은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특히 어깨 양쪽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이 움푹 패여 있었고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술주정뱅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손은 노름패를 쥐던 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을 해내고 있는 일꾼의 손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남편의 상처난 손등을 적셨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이러고 있어요? 옥부는 흐느끼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돌, 돌을 날라야 해. 아버지만 아니면 빛이라고 웅얼거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돌, 그리고 빛지. 이 두 단어가 옥분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돌을 나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많은 빚은 다 어디서 난 것인가? 옥부는 남편이 10년 전부터 짊어져 온 짐의 무게를 이제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옥부는 밤새 남편의 상처에 고약을 바르고 찜질을 해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옥분의 마음속 어둠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남편을 따라가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옥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 씨가 말한 그댄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쓸어내리며 그동안 혼자 외롭게 싸워온 남편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진실을 마주하려는 옥분의 결의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자 만석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옥분이 차려준 밥상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는 만석을 보며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옥분은 집신끈을 단단히 메고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만석은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갔고 옥분은 숨죽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비탈을 넘어 한참을 가니 읍내와는 정반대 방향인 험한 바위산 쪽으로 길이 이어졌습니다. 옥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눈앞에 펼쳐질 진실이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뿌연 잿빛 세상이었는데 옥분은 숨을 죽이고 남편 만석의 뒤를 쫓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평소 읍내로 나가는 넓은 신장로가 아니라 나무꾼들이나 간신히 다닐 법한 험한 산비탈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은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옥부는 혹여나 발을 헛디뎌 돌부리를 차는 소리라도 낼까봐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차가운 흙길을 밟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날카로운 자갈과 차가운 이슬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옥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져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만석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숲이 끝나고 거대한 바위 절벽이 앞을 가로막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옥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쇠가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육중한 바위가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뒤섞인 채석장의 소음이었는데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채석장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개미떼처럼 모여 돌을 캐고 나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도 그림처럼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한가운데에 옥분의 남편 만석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등에는 낡은 지게를 진 채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바위를 힘겹게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는 이미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이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사람은 분명 지난 10년 동안 술주정뱅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남편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동료가 건네주는 바위를 받아 지게에 싣고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며 비탈진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채석장의 작업 반장인 듯한 사내가 채찍을 휘두르며 어이 만석이 동작이 왜 그렇게 찼더.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일당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조아렸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워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석은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무거운 돌을 지고 일어섰는데 그의 무릎이 뚝 하고 꺾일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옥분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남편의 지게를 벗겨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남편이 그동안 숨겨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위를 붙잡고 오열을 삼키며 남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일꾼들은 바위 그늘에 모여 앉아 싸온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만석은 도시락도 없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일꾼이 어이, 만석이 형님, 이거라도 좀 드시오. 그렇게 깡으로 버티다가는 골병 들어 죽소 하며 먹다 남은 감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만석은 염치불구하고 감자를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었는데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며 힘겹게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것은 옥분이 그토록 싫어했던 독한 싸구려 술이었습니다. 만석은 술을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놈의 술이라도 없으면 어깨가 쑤셔서 돌을 들 수가 없으니 원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옥분은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는데 남편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것은 노름이나 유흥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찢어질 듯한 근육통과 짓눌린 어깨의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술을 약처럼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그동안 남편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제 몸을 깎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바위 뒤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끼며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채석장은 다시 굉음과 먼지로 뒤덮였고 만석은 기계처럼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돌가루가 날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만석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옥분의 머릿속에는 무거운 돌을 지고 비틀거리던 남편의 모습과 술을 마시며 고통을 삼키던 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박박 긁어 밥을 안치고 장독대에서 가장 좋은 된장을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밥상을 차리는 동안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슬픔 대신 뜨거운 분노와 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을 저 지경으로 만든 빚쟁이 놈들과 그동안 남편을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옥분을 화나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이나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술 냄새 난다고 타박만 했을까 하는 후회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옥부는 끓고 있는 된장국을 바라보며 맹세했는데 이제부터는 절대로 남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과 남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최 씨가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솥뚜껑을 발로 차며 만석이 놈 아직 안 들어왔나. 오늘이 며칠인 줄 알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최 씨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유분수지 당장 나가지 못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옥분의 서슬퍼런 기세에 최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옥분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오호, 아주머니가 아주 독이 바짝 올랐구먼. 하지만 도끼 부린다고 빚이 없어지나? 내일이 그쯤이야.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이 집은 내 거니까 짐 쌀 준비나 하시지. 최 씨와 함께 온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 더미를 무너뜨리고 빨랫줄을 끊어놓는 등 온갖 못된 짓을 골라 했습니다. 옥부는 분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저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 담장 너머로 구경을 나왔지만 최 씨 일행이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옥분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듯 내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다. 그때까지 돈 못 갚으면 네 남편 놈 무릎을 꿇려서라도 이 집문서 받아낼 테니 그리 알아.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돌아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된 마당에 홀로 남겨진 옥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흐트러진 세간을 주섬주섬 정리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마을의 정막이 감돌 때쯤 멀리서 만석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비틀거리는 발소리였지만 옥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근만근 무거운 쇠덩이 끄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아렸습니다. 만석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옥부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오셨어요? 씻을 물 데워놨으니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맞이했습니다. 만석은 옥분의 밝은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술 기운 탓인지 별다른 말 없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옥분은 남편의 신발을 벗겨주며 흙투성이가 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었는데 만석의 발은 아침보다 더 부어 있었고 발톱 밑에는 검은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옥분이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자 멋쩍은 듯 임자, 오늘따라 왜 이러나 내가 씻어도 되는데라며 발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남편의 발을 꼭 붙잡고 가만히 계세요. 당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꿀꺽 삼키며 그냥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옥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만석은 낮은 신음 소리를 내며 고통을 참는 듯 했는데 그 소리가 옥분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남편의 거친 발 뒤꿈치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미안해요, 고마워요를 외쳤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들고 들어간 옥부는 남편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많이 드세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밥상에 올라온 생선구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10년 동안 밥상에서 생선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옥분을 바라보다가 임자, 오늘 무슨 날인가? 웬 생선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애써 웃으며 그냥 장날이라 한 마리 샀어요.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라고 재촉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생선 살을 발라 입에 넣었는데 씹기도 전에 목이 메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운 만석은 그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때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이 그냄이라면서요. 최 씨라는 사람이 다녀갔어요. 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그자가 또 왔던가? 행패는 안 부리고? 라고 물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손을 잡아 앉히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행패 좀 부리면 어때요? 우리한테는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이 10년 동안 지켜온 이 집, 그렇게 쉽게 안 뺏겨요. 만석은 옥분의 알 수 없는 말에 의아해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왔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채석장에서 주워온 돌멩이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만석이 일하다가 흘린 피 묻은 자갈돌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돌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여보, 저 오늘 당신 봤어요. 채석장에서. 옥분의 고백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나. 결국 들키고 말았네. 못난 놈이라고 욕해도 할 말이 없어.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자네 고생 안 시키려고. 만석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흐느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굽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못난 놈이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가장이에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는데 10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눈물과 함께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옥분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토해냈고 옥분은 그런 남편을 엄마처럼 다독여 주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진정이 된 만석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너덜너덜해진 장부 하나를 꺼내 옥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갚아온 빚의 내역과 이제 남은 빚의 액수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갚았어. 내일 최 씨에게 줄 마지막 돈만 마련하면 끝이야. 그런데 그 돈이 조금 모자라. 그래서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막무가내라. 만석은 분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남은 빚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까지 마련하기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옥부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비녀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옥분의 보물 1호였던 은비녀였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며 안 돼. 그게 어떤 물건인데 팔려고 그래. 절대 안 돼. 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건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집과 당신은 돈으로 못 사요. 이거면 모자란 돈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옥부는 비녀를 만석의 손에 쥐어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만석은 손에 들린 비녀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자,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내 평생 자네한테 이 은혜 갚으며 살겠네. 만석은 옥분의 손을 잡고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옥분은 그런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내일 날 밝으면 당장 최 씨한테 가서 돈 던져주고 문서 찾아오자고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내일 있을 일을 의논하며 밤을 지새웠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 다음 날 새벽 최 씨가 마을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꽹과리를 치며 옥분네 집으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집에 사는 만석이라는 자가 빚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하려고 합니다.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최 씨의 거짓 선동에 속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옥분과 만석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맨 앞에 서서 옥분 부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자, 약속한 날짜가 되었다. 돈을 내놓든가 집을 내놓든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상황은 옥분 부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만석을 무능한 술주정뱅이로만 알고 있었기에 최 씨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측, 결국 사단이 났구먼. 젊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옥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손을 꽉 잡고 사람들 앞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술주정뱅이가 아닙니다. 옥분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옥분의 외침은 서슬퍼런 가을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마당을 가르고 사람들의 귓전을 때렸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옥분은 겁에 질려 뒤로 숨으려는 남편 만석의 손목을 낚아채듯 끌어당겨 사람들 앞에 내밀었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노름판에서 화투짝이나 만지던 손으로 보입니까? 술잔이나 기울이며 세월을 낚던 한량의 손으로 보이냐 이 말입니다. 옥분이 만석의 손바닥을 활짝 펴보이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손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곳곳이 찢어지고 터져 피딱지가 앉아있는 참혹한 형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손을 보고는 저마다 숨을 들이키며 할 말을 잃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평생 농사를 지으며 보아온 그 어떤 일꾼의 손보다도 거칠고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변형되어 제대로 펴지지조차 않았고 손바닥 전체에 박인 굳은 살은 그가 얼마나 모진 노동을 감내해왔는지를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규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 산 너머 채석장에서 돌을 날랐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피땀을 흘렸단 말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만석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술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와 돌가루 냄새였음을 깨닫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앞집 사는 김 씨가 머쓱한 표정으로 나서며 아니, 그러면 그동안 밤마다 비틀거린 게 술 때문이 아니고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서 술 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어서 마신 겁니다. 그런데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치광이라고,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옥분의 원망 섞인 외침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최 씨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감지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 없다더니 구구절절 변명은
아주 청산유수구먼. 하지만 손이 부르트든 발이 부르트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 돈 내놓으란 말이다. 내 돈. 최 씨는 옥분과 만석을 향해 삿대질하며 윽박질렀지만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만석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최 씨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물러서지 않고 품에서 차용증을 꺼내 흔들며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옥분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주눅든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무명천으로 겹겹이 싼 보따리를 꺼내 최 씨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보따리를 보고 최 씨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들어있소. 10년 동안 내가 돌을 날라 모은 피 같은 돈이요.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마음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보따리를 풀어헤쳤는데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들과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석이 땀과 눈물로 바꾼 세월의 대가였으며 옥분이 시집올 때 가져온 은비녀를 판돈까지 합쳐진 그야말로 부부의 생명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돈을 세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 엽전을 몇 번이나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을 졸이며 돈이 부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세고 난 최 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이게 다란 말이냐? 계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며 억지를 부리려 했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뒷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최 씨의 면전에 지팡이를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최 씨,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야. 내가 저 양반 아버지가 빌린 돈 액수를 뻔히 아는데 어디서 수작을 부려. 이 정도면 이자까지 쳐서 차고도 넘치는구먼. 마을 최고의 어른인 할머니가 나서자 최 씨는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못하고 입맛만 다셨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최 씨를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최 씨는 허겁지겁 돈 보따리를 챙겨 넣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내가 봐주는 셈치지. 영수증은 여기 있다. 최 씨는 종이 한 장을 바닥에 휙 던지고는 쫓기듯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왈패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과 차용증을 주워들었는데 종이에 적힌 변제 완료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장장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분과 만석을 괴롭혀온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과 만석에게 다가와 그들의 손을 잡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만석이 자네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자네를 몰라보고 몹쓸 말을 했어. 용서하게. 촌장 어른이 고개를 숙이자 만석은 황송해하며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부족하여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등을 두드려주고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하자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쓸쓸하고 불안한 정막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온함과 안도감이 깃든 고요였습니다. 옥분과 만석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어수선한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장작 더미를 다시 쌓고 끊어진 빨랫줄을 잇는 두 사람의 손길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랐는데 달빛이 옥분 내 집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정리가 얼추 끝나자 옥분은 부엌으로 들어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은 만석은 옥분이 건네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그 물맛이 꿀맛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임자,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 내일은 채석장에 안 가도 되는 건가? 만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자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여보, 이제 안 가셔도 돼요. 빚도 다 갚았고 놈들도 다 쫓아냈어요. 내일부터는 집에서 푹 쉬세요. 만석은 옥분의 말에 안심이 되는지 벽에 기대어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런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다 임자 덕분이야. 자네가 믿어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내다 보니 옆집 귀남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네들 아직 안 잤는가? 오늘 좋은 날인데 그냥 넘어가기 서운해서 떡 좀 쪄왔네. 많이 들게. 귀남네는 떡 접시를 마루에 놓고는 쑥스러운 듯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이웃들도 옥수수며 감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와 슬그머니 놓고 갔습니다. 비록 낮에는 모진 말을 내뱉었던 이웃들이었지만 만석의 진심을 알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각자 성의를 표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옥분과 만석은 마루에 가득 쌓인 음식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마을 인심이 아직 살아있네요. 옥분이 말하자 만석은 떡 하나를 집어 옥분의 입에 넣어주며 그러게 말이야. 다들 좋은 사람들이지. 내가 못나서 걱정을 끼친 게지. 라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들이 가져다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배보다 마음을 더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마시는 만석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서려 있지 않았고 옥분의 얼굴에도 수심이 걷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옥분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자, 나 이제 농사도 다시 짓고 집도 고치고 할 거야. 자네 고생시킨 거 다 갚으려면 100년도 모자라겠지만 평생 열심히 살겠네. 만석의 다짐에 옥분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같이 살아요. 우리 방 안의 호롱불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거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빛을 찾은 옥분과 만석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옥분은 잠이 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남편을 보며 옥분 또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옥분네 집 지붕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꿈을 꾸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꿈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옥분과 함께 추수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땀을 흘려도 힘들지 않고 바람이 불어 땀을 식혀주는 그런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옥분 역시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따뜻한 쌀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는 행복한 계획을 품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시련의 밤은 지나가고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옥분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더 이상 그 집을 보며 혀를 차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옥분과 만석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전해지며 가족을 위한 가장의 헌신과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에 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술 냄새 대신 구수한 밥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옥분네 집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한 아침이었지만 그 고요함은 지난 10년간 이 집을 짓눌러왔던 무겁고 차가운 침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소리조차 경쾌한 박자처럼 들려왔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옥분의 콧노래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은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기 위해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빛 독촉의 악몽이나 채석장의 굉음 없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 깊게 패어있던 미간의 주름도 다리미로 다린 듯 펴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옥분은 쌀독을 열어 가장 뽀얗고 윤기 나는 쌀을 한 바가지 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끼고 아껴서 먹었을 귀한 쌀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남편을 위해 그리고 다시 찾은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아낌없이 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옥분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꽃은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처럼 붉고 힘찼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솔솔 풍겨나오자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던 퀴퀴한 곰팡내와 쓴양 냄새가 사라지고 비로소 사람이 사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으며 오늘 아침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수성찬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가까워져서야 만석은 부스스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늦잠을 잤다는 사실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어이구, 늦었구나. 채석장 반장한테 혼나겠네라고 외치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허겁지겁 옷을 찾던 만석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옥분과 마주치고서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분은 빙그레 웃으며 여보, 이제 채석장에 안 가셔도 되잖아요. 빚도 다 갚았고 최 씨도 물러갔어요. 더 주무셔도 돼요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만석은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렇지, 다 끝났지. 내가 잠시 착각을 했구먼. 만석은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안도감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상을 마주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만 먹었는데 숟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자, 밥맛이 꿀맛이네. 10년 동안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어. 만석의 말에 옥분은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며 많이 드세요. 이제 굶을 걱정 없으니 배가 터지도록 드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밥인지 모래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 졸이며 먹었던 끼니들이었지만 이제는 밥알 하나하나의 단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숭늉까지 마시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석은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는 뼈마디가 시원하면서도 뻐근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낡은 망치와 톱을 꺼내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주인의 손길을 받지 못해 삐걱거리고 기울어진 대문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석이 뚝딱뚝딱 못질을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주정뱅이가 웬일이래 하며 비웃었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이, 만석이 대문 고치는가? 솜씨가 제법인데? 이웃집 박서방이 넌지시 말을 건네자 만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네, 그동안 너무 방치해둬서 손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석의 망치질 소리는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대문을 고친 뒤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기 위해 돌을 날랐는데 채석장에서 억지로 나르던 돌과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보금자리를 가꾸기 위해 나르는 돌은 깃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졌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조차 상쾌했습니다. 옥부는 새참으로 시원한 냉수와 찐 고구마를 내왔고 만석은 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며 옥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담장을 다 고치고 나면 텃밭도 다시 읽어야겠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우리 식구 먹을 건 우리 손으로 키워야지요. 만석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고 옥부는 그런 남편이 더없이 믿음직스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